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자치발전 전략대토론회 진행의 아나운서 김우진입니다. 한 팀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단순히 한두 사람만 밀고 나간다고 해서 잘 되는 법이 없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현안들 역시 그렇습니다. 지역민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협력할 때 그 지역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이에 지원방송에서는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협력의 가치를 통해 지역의 번영을 도모하고 민선 8기 지역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한마음 한뜻으로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강원자치발전 전략대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지자체는 해오름의 고장 양양군입니다. 네, 양양군의 멋진 소개 영상까지 보고 왔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가해 주실 두 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도약 명품 도시 양양, 김진아 양양군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양양군수 김진아입니다. 네, 그리고 양양의 발전 전략을 함께 논의해 주실 전문가도 모셨는데요. 가톨릭 관동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김영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자, 강원자치발전 전략대토론회 오늘 김진아 군수님, 김영표 교수님 모시고 청정 스마트 도시 양양 순항하라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을 넘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오랜 수건 사업이죠.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추진된 지 40여 년 만에 첫 삽을 뜨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몸소 겪어온 군수님으로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군수님, 오색 케이블카 사업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그동안에 한 20여 개에 해당되는 인허가 중에서 지난해 9월 25일 마지막 허가인 국립공원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맡으면서 지난해 11월 20일 국무총리님을 모시고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조달청의 시대공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을 의뢰해서 5월 30일 최종 반도 건설이 낙찰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이 돼서 2년 후인 2026년 9월 전후로 해서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네. 착공하기까지는 워낙 오랜 시간을 거쳤고 특히 환경 이슈에 대한 진통도 있었기 때문에 향후 운영과 관리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군수님, 향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현재 국립공원 설악산 내에서 이루어지는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을 우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국립공원의 환경 보존과 또 친환경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우리군이 공동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원활하게 위해서 가칭 양양 관광공사를 지금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또 완공이 되면 상업 운영과 동시에 수익금의 5%를 환경 보존을 위한 기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그것을 다시 국립공원에 환원시켜서 선량한 국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앞으로 7년 동안 그 케이블카가 생김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사업 모니터링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그 사업이 국립공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 사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온전한 선량한 국립공원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 오랫동안 침체돼 있던 설악권을 비롯한 강원 영북 지역을 되살릴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교수님,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주요 의미, 또 지역 사회에 미칠 기대 효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먼저 오색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그 의미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양양 국민들이 일심으로 일군 40년 만의 결실이고 그래서 매우 소중하고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희망의 빛이 비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니 성과를 낼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양양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를 두고 싶고요. 또 오색 케이블카로 인해서 이제 양양군은 굉장히 많은 이제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특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양양군의 오색 케이블카 설치 후 연간 3만 3천 명 정도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1,200억의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색 케이블카의 경제적 그 파급력가 크지만 거기에다 더해서 몇 가지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먼저 양양군 지역과 인근 지역을 연계한 관광 네트워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영 케이블카의 경우에 인근의 통영 이순신 공원, 통영 어드벤처 타워, 통영 스카이라인 루지, 디피랑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패키지로 연결이 되어서 제공되어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를 방문하면 또 다른 한 군데를 방문할 때 2,000원 혹은 3,000원 이런 할인 혜택을 계속 줌으로써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르면 그 다음 관광지에서는 얼마를 디스카운트 받겠구나 이런 좋은 감정을 갖고 그 다음 관광지를 방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색 주변 케이블카 주변의 관광지의 각각의 매력성을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양군이 지금 조성한 양양의 그 해변 남대천 옆에 공원 조성을 했는데 예.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요. 또 양양 군민이 사실 친절하냐에 대해서 많이 의문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양 군민의 친절성을 높이는 친절 교육이 조금 더 강화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냥이 서식하는 그 장소를 보호한다는 양양군이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양양은 자연 청정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같이 동일시될 수 있다는 그런 점이고요. 또 만약 케이블카를 설치했을 경우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정상의 그런 관광지라든가 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자연 재료를 활용한 어떤 시설물 건축물의 설치라든가 그리고 인근 주변 지역에 제한을 두는 그런 제한 구역을 설정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양군에 영국의 민스미어 습지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놀이터를 가보면 어떻게 자연 재료를 활용해서 정말 어린이 놀이공원을 조성했는가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케이블카가 뭐 설치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양양에는 낙산사도 있고 서핑을 포함한 해양 관광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사실 무궁무진하거든요. 군수님, 오색 케이블카와 연계한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본 사업은 양양을 떠나서 동해안의 관광의 시작입니다. 즉 여기에는 반드시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 등과 연계한 것들이 그 다양한 콘텐츠가 거미줄처럼 연기가 돼야지만 가능합니다. 우선 그 중에서도 인프라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교통이라고 보여지는데 서울과 수도권과 양양, 전국을 이어지는 교통망은 어느 정도 충분히 나름대로 이어졌다고 보고 특히 서울 양양은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27년도에 개통이 된 동해 북부선 철도 문제, 또 양양공항 재개 문제, 또 그다음 광역 교통 구축망 연계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시급한 문제라 보고 작게는 양양시가지에서 오세까지 이어지는 국도 44호선 국도의 확포장 문제 이것도 중앙부처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건의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우리 군이 서핑의 성지인 만큼 요트라든가 카누라든가 해양 레저를 더 활성화시키고 또 동양권의 여러 지자체와 연계해서 그 콘텐츠들이 서로 연계돼서 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이와 연계해서는 수산과 우리 양양과 울릉도 간의 여객선 취항 문제가 진행되고 있고 또 수산물 특화 시장을 새롭게 조성하고 볼거리 중심의 도심형 관광 콘텐츠 개발 문제,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의 완공에 따른 생태공원 문제, 또 뒤에서 혹시 거론될지 모르지만 연어 자연 산란 문제라든가 오산이 선사유적 박물관의 콘텐츠화된 부분들 이거 다 연계해서 하면 보다 큰 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올해 초부터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사이클 경기장 에어돔 조성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군수님이 어떤 공간인가요? 네, 이 부분은 사이클의 고장인 저희 양양군의 국내 최고의 베르든 경기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신식 시설입니다만은 이게 특화된 시설이지만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이클 경기에 따라 보니까 이용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에어돔을 설치하는 사업에 저희가 확정이 돼서 국비 50% 우리 군비 좀 더 보태서 한 120억 정도를 소요해서 내년에 착공해서 후년에 이렇게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전국에서 많은 전국 단위 대회뿐만 아니라 개최됨과 동시에 전지 훈련을 오고 또 날씨에 의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실내에서 또 함께 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 이 에어돔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선수들 강화 훈련도 있겠지만은 그 다기능의 문화 콘텐츠를 안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가 비록 베르든 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각종 문화 예술 행사도 그것에 담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만들어서 다용도의 에어돔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정상 운영된다면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사이클 베르든 경기장뿐만 아니라 에어돔으로 자리매김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교수님, 지역 관광과 연계한 에어돔 활용 방안 그리고 파급 효과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양양군에 설치될 사이클 그 경기장 에어돔은요, 사실 굉장히 지금 현재 아주 핫한 그런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에어돔이라는 것은 공기의 압력을 이용해서 실내 공간을 형성하는 돔 형태의 구조물을 이야기하는데 장점은 내부에 기둥이라든가 이 대들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의 압력을 이용해서 설계하고 제작하고 시공하는 구조물을 의미하는데요. 장점으로는 미세먼지라든가 바이러스 차단 그리고 지진, 해풍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고 기존 건축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저렴한 시공비 그리고 공사 기간도 5분의 1, 일반 공사보다 5분의 1 짧다는 그런 많은 장점이 있어서 획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외국의 사례를 이렇게 살펴보면 승마라든가 야구 경기장, 테니스장, 박람회, 전시회, 문화축제장 이런 다양한 그런 행사들로 유치되고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운영 효과는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활용 방안으로서 두 개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이클 에어돔 옆에 많은 에어돔이 같이 군집해서 클러스터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각종 구기훈련, 전지훈련 장소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과 연계해서도 강력한 소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전지훈련장으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약 1,500억 원 정도의 경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이 경남 남해의 경우에도 그런 아주 좋은
전지훈련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양양은 사실은 서울과 우리 양양의 거리가 3시간 이내 거리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양호하고 우수합니다. 또 그리고 그럴 경우에 전지훈련에서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같이 동반했을 경우에 이게 이제 관광객의 증가라든가 지역 관광 소비 지출의 확대라든가 이런 긍정적인 지역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양양이 앞으로 에어돔을 중심으로 관광 지역의 관광 구역을 한번 나눠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다 및 해안 지역 관광 투어 코스로서 에어돔 투어 체험을 기준으로 해서 양양 송이 조각공원, 그리고 남대천 연어 생태공원, 그리고 오산리 선사 유적지, 수산항 이런 식으로 어떤 바다와 연계한 투어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고 에어돔이 중심이 돼서 다양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관광객에게 제시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전환해 볼까 합니다. 양양 군민들이 지역에 바라는 점, 궁금한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직접 양양 주민들 만나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담아봤습니다. 양양 군민 인터뷰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양양 거주하시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신가요? 마땅히 갈 병원이 없어요. 여기 보건소가 하나 있어서 가서 이제 뭐 상황을 얘기를 하면 강릉이나 속초나 뭐로 나가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불편하고. 여름에는 특히나 저희 나이가 셋이 있거든요. 해변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나올 수도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여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조금 개선돼야 된다라고 생각도 하고. 재난이나 그런 거에 피해를 안 보는 것들을 확인이 됐는데 여기 그 공유 수면을 갖다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 더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즌이 시작되면 관광객 유입이 더 많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그런 주차 관리가 좀 미흡하지 않나. 쓰레기를 너무 안 치우고 가시는 게 너무 불편하고 특히나 폭죽 같은 거 그런 철로된 폭죽 같은 것들을 바닥에 그냥 모래 같은 데 꽂아놓고 많이들 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불편합니다. 혹시 양양군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4층 이상의 건물이 지어질 수가 없었는데 그게 풀리면서 이렇게 고층 빌딩이 생겨났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바다 뷰를 가리기도 해서 난개발 우려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인구 유입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립주택이라든지 뭐 아파트라든지 뭐 그런 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많이 이사들 오실 것 같은데. 또 어린 아이들이 조금 많이 생겼어요. 근데 아이들 방학할 때는 딱 안 하고 이게 주기적으로 쭉 같이 활동이 됐으면은 좋겠는데. 파티 해변들이 인구를 비롯해서 하조대 끝까지 뚫어차 있는 상황인데 그로 인한 뭐 쓰레기라든지 크게 나는 음악 소리 같은 경우 그냥 거주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해결이 바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행정이 꼭 있는지 궁금합니다. 죽도 해변에 지금 4계절 동안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도 있고 청년 그리고 현지민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양양이 해양 레저 도시로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고 계십니다. 군민들께서 지역에 활기가 넘치는 건 좋지만은 주차난이라든가 해변 쓰레기 처리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교수님 앞으로 휴가철 시작되니까 신경이 더 많이 쓰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양양군은 명실상부한 서핑의 중심지입니다. 또 젊음이 또 넘치는 해양 레저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면에서 죽도라든가 인구, 그다음에 하조대 해변은 대한민국의 MZ세대들이 가장 즐겨 찾고 널리 알려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젊은이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폭증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특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철에 해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주차난 문제, 쓰레기 문제, 소음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실질적으로 문제가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절적으로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저희가 그 수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주차난 문제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뭐 비슷합니다만은 특히 인구지라든가 해변 지역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 공간을 좀 더 확보하고 그 뒤를 따르는 철도 부지가 상당한 부분들이 있는데 철도 부지 매입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매입이 되면은 다소 주차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도 있지만 또 무분별하게 이어지는 캠핑카라든가 숙박 이런 캠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차 문제를 더 가속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해서 이 부분도 해소시킬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인구 해변인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엄청난 젊은 우리 MZ 세대들이 모이다 보니까 치안에 다소 소홀할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해양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 경찰서를 운영해서 누구나 마음 놓고 여름을 즐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과 동시에 CCTV를 대폭 그쪽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해서 예. 안전한 여름 휴가 문화, 특히 안전한 피서를 지낼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예. 어떤 분께서 고층 빌딩 생기면서 바다 전망 가리는 게 아쉽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궁금해하셨거든요. 군수님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죽도 해변과 낙산 해변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입니다. 예. 도시 지역 외가 아니고 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고 주차 문제가 더 심각하고 또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해안 경관을 해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개발과 보존이라는 것을 참 조화롭게 또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해 조절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조망권 확보 문제, 또 아까 말씀드린 개인 재산권 문제, 또 이런 이해 충돌이 행정에서 이해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한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안내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 정해진 도시경관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해서 경관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조화가 되도록 저희가 조정해 나간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특히 이 위원회들은 민간인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그쪽에다 반영을 시켜서 진행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또 언론에서 걱정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난개발 문제, 주차장 문제, 도시계획도로 문제, 안전 문제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그야말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네. 예. 많은 국민들께서 관광객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길 일이고 환영하지만은 밤늦게까지 이제 음악 소리가 크게 들린다든가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걸 보면서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양양이 지속 가능한 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교수님, 관광객과 원주민들 간의 상호 협력 방안 뭐라고 보십니까? 네. 관광은 관광 지역에 굉장히 경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환경 영향 중에서 쓰레기 투기입니다. 사실 쓰레기 투기는 관광 매력도를 감소시키는 굉장히 큰 요소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어떤 그 환경에 특히 쓰레기 이런 문제들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 지역의 관광에 큰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양군은 이 청정지역으로 그 혜택이 관광객에게 돌아간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금연 지역을 지정하고 또 쓰레기 투기 금지 지역을 조례를 통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친절하게 안내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 양양의 캐릭터를 활용해서 트래시 프리 커뮤니티, 그래서 쓰레기 그 자유구역 이런 것들을 좀 지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쓰레기 투기 방지 캠페인을 전개하는 그런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어떤 펜션을 방문을 했다. 그런 경우에 굴에서 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고, 또 관광객이 스스로 또 그런 쓰레기 봉투를 어떤 잘 지정된 장소에 잘 처리했을 경우에 트래시 프리 레인저라는 별 스티커 같은 것을 증정을 해서 그것을 자동차에 부착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착된 자동차는 다음 여행 때 군에서 특별한 할인 혜택을 주어서 이런 어떤 관광객들로부터 착한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 이끄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강원자치발전전략 대토론회 양양군 편 함께하고 계시고요.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양하면은 연어하면 또 양양 아니겠습니까? 연어를 양양군의 대표 도시 브랜드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요. 군수님, 국내 최초로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양양은 그 전국에서 연어 회귀량이 가장 큰 하천인 양양 남대천입니다. 그곳에 연어 자연산란장을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 한 230억을 투입해서 지난해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하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자연산란장은 친환경적으로 조성을 해서 연어가 회귀해서 자연적으로 산란을 해서 그 모습을 관찰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육적인 가치를 또 높일 수 있는 이런 것을 목적으로 진행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관찰소라든가 체험장은 물론 또 학습회장 이런 것들을 마련함으로 해서 연어가 주는 교훈, 그것을 교육의 가치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교육의 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양양을 중심으로 하는 강원형 K연어 산업, 지자체와 기업, 국가적으로도 이제 적극적인 지원,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아시아 최대 연어 양식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교수님, 강원형 K연어 산업의 비전과 가능성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수산물 섭취량이 68.1kg 정도가 되고 전 세계 평균 20.5kg를 비교했을 때 3배가 넘는 양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제 한국인이 섭취하는 연어 소비량이 연간 900g 정도 되고 노르웨이 1인당 소비량의 8kg, 이것을 기준했을 때 약 10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연어 소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다양한 어떤 소비처, 예를 들어서 일식, 시푸드 레스토랑, 대형마트,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이게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둘째 연어는 풍부한 여러 가지 오메가3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고혈압, 동맥경화 이런 것에도 건강에 유의하다는, 도움이 된다는, 유익하다는 그런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어의 판매 가격이 예전보다 더 낮아졌다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K연어 산업은 굉장히 저는 무궁무진한 그런 가능성을 지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노르웨이에서 생산하는 그런 연어의 경우에 약 36시간 이내로 배송이 되는데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3-4시간 안에 전국에 다 배송할 수 있다는 이점이 일단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신선도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우위에 있다는 점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자, 군수님. 네. 스마트 농업 활성화 정책 관련돼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후 환경의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문제, 또 고령화로 인해서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드는 곳, 또 스마트 농업의 활성화가 두 개의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스마트 농업은 청년 농업인에 유치하는 문제, 스마트팜 조성 문제가 동반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정부에서 관련법을 제정하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 군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과 확대하고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예. 특히 저희는 서울대, 공대와 협약을 통해서 2021년부터 리얼 스마트팜을 조성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매년 전문 농업인들을 10명 이상씩 배출해서 인큐베이터해서 현실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스마트 농업이야말로 우리 농업이 갈 길이고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고소득을 올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이와 병행해서 스마트팜을 통해서 청년 농업인도 확보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성할 것인지 확대해 나갈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비 공모 사업도 많아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항상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특히 어떤 품종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만 생산될 수 있는 특성화된 딸기를 집중적으로 해서 클러스터화시켜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상당한 효과를 거둬서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더 확산된다면은 그 어느 농촌보다도 더 활기 있고 구매력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농업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개인의 생산보다도 포도송이처럼 재배 농가들이 다 클러스터화시켜서 그 효과를 최대한 높이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추구하는 스마트 농업의 중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에 양양에 젊은 세대가 많이 모이면서 정주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정을 꾸리고 지역에 뿌리 내리려면 안정적인 어떤 출산, 보육 환경이 가장 필요할 것 같은데 군수님 이 부분에도 힘을 많이 쏟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역 소멸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출산에서 보육에서 돌봄까지 한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육아센터를 저희가 한 320억 정도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시설을 갖춰서 우리 지역에 나는 아이들이 커서 학교까지 갈 수 있는 단계를 재정이, 즉 행정이 맡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가족센터, 산후조리원,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공동육아 나눔센터라든가 이런 다양한 시설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모든 것이 완스톱을 다 이루어지게 되는 시설이라고 보여지면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한 울타리 내에서 양육 친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정에서 이런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시설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예. 네. 자, 이번엔 두 번째 양양 군민 인터뷰를 보고 오겠습니다. 군민들이 바라는 양양의 미래 모습,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았거든요. 현장의 목소리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양양군에 자랑거리 같은 게 있을까요? 저도 청년 창업을 했는데 여기가 5만 명 이하 인구 소멸 지역이다 보니까 청년들의 창업을 지지해주는 정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 그 업종으로 개업을 하면 종합소득세 감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받고 있고 그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노인 그런 복지도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그런 시설들은 잘 해놓으셨어요. 이 아이들 위해서 복지 사업 같은 경우도 복지관 양양에서 이렇게 복지관 운영을 해주시면서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교육 활동이나 이런 것도 해주시고 하거든요. 정주 인구 확보를 위해서
어린이집이 쉼터라는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요. 내가 꿈꾸는 양양군의 미래. 관광객분들도 오셔서 여름에 좋은 추억 만드시고 또 한편으로 여기 사시는 주민들도 피해 없이 밸런스를 잘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자연이나 이런 것도 많이 훼손하지 않고 와서 내 것처럼 같이 여기를 즐겼으면 좋겠다. 서핑하면 양양 이런 정도로 그렇게 좀 서핑 문화가 더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다시 옛날 저희가 양양에서 서핑했을 때처럼 좀 더 서퍼들의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양양 앞바다가 파티로 막 그렇게 물들여지는 것보다는 뭐 젊은이들이 가서 캠핑과 뭐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좀 더 건강하고 좀 밝은 방향으로 양양 우리 국민분들한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고 배려라는 거를 잊지 않고 파이팅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화하면서 슬기롭게 우리 이겨나갑시다. 힘든 시기가 지나가면 또다시 좋은 시기가 올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다들 파이팅 하셔가지고 올여름 힘차게 보냈으면 좋겠네요. 양양 국민 화이팅! 양양군 화이팅! 지금 되게 급격하게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다툼 없이 원만하게 잘 해결하면서 계속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양 군민들의 애정어린 격려 또 응원 듣고 왔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진심이 느껴지는 시간이었고요. 주민들 목소리 토대로 양양군 발전을 위한 전략 오늘 정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네, 우선 양양에 대한 애정, 사랑, 관심이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또 좋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41년 만에 이루어졌던 오색 삭도에 대한 대장정이 이제 시작이 됐고 특히 59년 만에 개최되었던 강원특별자치도 체육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또 애정,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말씀에 귀 담아 들으면서 청년 창업 지원 문제, 정주 여건 문제, 또 관광 인프라 구축, 또 편견, 차별, 한계를 없애는 이런 사회 만드는데 집중 두어서 국민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데 방점을 두겠습니다. 이제 살기 좋은 양양 만드는데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달려가는 양양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정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양양은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이런 양양이 더욱더 창의로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강원도민들께서는 양양에 한번 오셔서 강릉 서퍼도 한번 양양 서퍼도 경험하시고 또 향후 오색 케이블카도 멋지게 만들어지면 한번 경험하셔서 정말 우리 강원도가 정말 아름다운 살기 좋은 곳이고 그중에 또 양양이 그중에 으뜸이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아 양양군수, 김영표 가톨릭 관동대 관광경영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핑보드 하나로 동해안을 마음껏 누비는 해양 레저부터 설악의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오색 케이블카까지 앞으로 더 풍성해질 양양의 모습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나온 얘기들을 자양분 삼아서 양양이 관광도시로 더욱 성장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의 양양군 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